주례장 한국사회단체 총연맹 총재 사역박사 이선우, 윗분을 충청구포럼 중앙회 정관규정회의 총재로 추대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1500만 충청구포럼 중앙회 회원행동. 또 카톡상이나 결의문 창립 선언서 이것도 제가 직접 썼기 때문에 내용은 인사 말씀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사 말씀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창립 구국 포럼의 목적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본 포럼은 대한민국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적극 지지성원함으로써 충청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 발전과 충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든 간에 그 나라의 정부가 하는 시세는 바람직한 것은 적극 구원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천만을 봐요. 그래서 청와대에도 제가 이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대단하다. 충청도가 이번에 바람을 일으켜 나가는 그런 소망을 적극 지지한다. 그래서 이거 아무나 보낸 겁니다. 충청 출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야 나라가 갑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호언을 보내주셨습니다. 대전시장, 대종시장, 충북도지사, 충남도지사 똑같이 몰랐지만 축하 전문을 보내왔고 꽃을 보내왔습니다.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는 충청 출신 우파들이 모여서 나라를 구국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세식의 역할을 함으로써 바로 여든 간에 자유민주 국가에서 자유민주 헌법 국가 안에서 사회주의를 배격하며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투철한 도덕성이 있는 민생을 우선으로 하는 국회의원을 내년에 뽑아야 되겠다는 충청 구국운동에 여러분 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우리 민족은 동족 간의 참혹한 6.25 전쟁으로 국토는 초토화되고 민생은 파탄나서 애국의 원조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였으나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외치면서 피와 땀과 눈물로 중화공업 육성은 물론이요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룩하고 북한과의 국민소득 격차를 20대 1 이상으로 벌려 명실공히 남북 측의 대립에서 비교가 안 되는 정도로 성장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복지 국가로 우뚝 세웠습니다. 그러나 북한 공산당은 신봉하는 소위 주사파 종북 좌파 세력이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기생하면서 반국가 활동을 노골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자유민주 체제의 대한민국을 뿌리채 흔들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에 대한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는 충절의 고장 1500만 국내의 충청인이 앞장서서 자유, 민주 정신에 투철하고 도덕성 있는
정치인을 적극 후원하여 오직 민생만을 위해 정치하는 의정자들을 선출하는 데 앞장서기 위하여 충청 구국 포럼 창립하였음을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 누구보다도 나라를 끔찍히 사랑하시고 걱정하시고 지키고자 하시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면서 매사에 앞장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이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여러분을 배우니까 든든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금 전 박태원 전 충남서장께서 선언문을 낭독했듯이 우리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과 소득 격차가 20대 1을 넘기 때문에 체제 경쟁은 끝났다고 많은 분들이 안도하고 있지만은 북해에는 끊임없는 대남 전략, 또 좌파 정권이 보이게 안 보이게 양성해 놓은 정북 좌파 세력이 곳곳에 숨어 있어가지고 이 나라를 체제를 전복하고 이 나라를 뒤집어 풀려고 획책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뽑았지만 월남이 해방하고 공산 월맹으로 통일되는 걸 보고서 희열을 느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지금 자칫하면은 이북에서는 또 핵을 만들어가지고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마스 침공으로 중동 경쟁이 재벌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안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나라를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더욱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충렬이거나 충청인들이 앞장서서 윤석열 정부를 적극 지지 성원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총선에서 자유진영이 확고한 의석 확보를 해서 이 나라를 안정된 토대에 세워야 할 거 아니냐. 이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앞에서 참 훌륭하신 분들께서 우리 국가와 민족 그리고 나라에 처해 있는 현 실정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하는 고민 끝에 아마 구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충청인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와 같은 뜻있는 결사체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총재를 지원하신 이선호 총재님 앞으로 더 왕성한 활동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켜달라는 뜻으로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천수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 나라의 큰 어른으로서 충청을 더욱더 굳건하게 발전시켜 주시리라 믿고 우리 곽정현 총장님에게도 뜻깊은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전 총리는 천하가 잘하는 아주 훌륭한 충청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보여주시는 좀 특강을 하기 위해서 이 바쁜 데로 오셨는데 우리 더욱더 훌륭한 충청권 만들고 대한민국 만들어달라는 뜻으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권의 국회의원이 23분이 되는데 아마 여야를 통틀어서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국감이 있고 사정이 있어서 오다 보니까 우리 대해서 성부스러운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충청인이 누굽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권력에 빌붙지 않고 돈에 아부하지 않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꿋꿋하게 사는 분들이 충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국을 잘 알고 미래를 알고 있는 지도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두 모이셨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이 구국운동에 한 발 한 발 더 합심해서
1년에 몇 번씩이라도 만나서 이와 같이 심탄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리고 서로 애경사항도 있으면 호구하고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좋은 정책이 있으면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하는 그런 충청권 발전 그것을 위해서 저는 구국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큰 나라, 강한 나라, 대한민국 만드는데 충청 국인이 모두 힘을 합쳐자는 제언의 말씀을 드리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강국이 됐는데 이게 진영 논리로 해서 둘로 딱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그야말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캐스팅 보드를 가지고 절반에서 70%가 되게 하는 우리 문파가 70%가 되게 하는 그런 힘을 우리 충청인이 가져야 된다. 또 두 번째는 민주주의가 별게 아닙니다. 숫자 싸움입니다. 숫자 싸움. 우리는 어차피 세 번째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뭉쳐야 캐스팅 보트로서의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이선호 총재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곽청현 총재님 너무나 제가 감명을 받습니다. 늘 우리 충청인의 그 미래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시고 또 이렇게 행동으로 하시는데 같이 똘똘 뭉치고 우리 정청리를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이 앞으로 큰 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청인 화이팅 3번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충청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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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이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아마 연전한 역할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상황이 좋느냐 좋지 않느냐 또는 정권이 어느 정파한테 가느냐 이 문제보다도 대한민국은 현재 우리가 전체가 절벽 위에 서 있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요. 여러분들 고향인 충청 가보십시오. 군단이 가보면 군에 돌아가는 경제는 거기 있는 외국인 노동자 1000명, 2000명이 그나마 술 먹고 밥 먹고 하면서 경제가 돌아갑니다. 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근데 아까 안상수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라를 망하기 직전인데 정치를 쌈박질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대한민국을 5대 강국, 7대 강국으로 만들어 왔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허술하게 쓰러져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 나라가 흘러갈 방향에 대해서 가르마를 타주셔야 됩니다. 그 가르마를 타주시는 그 첫 자리가 이 자리 바로 충청고국포럼 창립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나라로 그리고 지금까지 70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룩했던 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50년, 100년 더 번성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 모두가 변화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에 명시한 국가로서 그에 걸맞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진영 대결보다는 정책 대결로 국민의 심판을 받는 정치가 이 땅에 구현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선출직 경품지를 선택할 것을 1500만 충청인 이름으로 촉구하고 결의한다. 하나, 도덕성 있고 정빈하고 공명정대한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구출한 정치인을 선출하는데 1500만 충청인은 앞장선다. 둘, 특권 의식을 버리고 민생 정책에 앞장설 역동적이고 헌신적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충청인이 적극 앞장선다. 셋,
실현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공약을 제시하는 자를 선출하고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여 국익을 저해시키는 정치인을 철저히 배격한다. 네, 막말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는 인격자여야 하며 지역 갈등과 계층 갈등을 유발하는 구시대적 인물을 철저히 배격한다. 다섯, 어느 정당으로 당선되는 일단 당선한 국회의원은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5천만 국민의 모습인 동시에 국민에게 의결권을 위임받은 온 국민의 대변자이므로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충절의 고장 1500만 충청 구국 포럼 창립 대표자 대회 회원 일동. 네, 안녕하십니까. 조문찬입니다. 만나 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향 선배님, 동료, 고향 후배님, 저도 계룡산 큰 줄기인 공주시 한천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충청인의 성원과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선우 선배님이 기조강연을 하라고 그래서 1시간짜리 강의 준비를 하고서 PDF를 보내드린다고 그랬더니 간단히 하라고 20분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간단히 한 20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사회의 시대 정신은 동반성장이다. 그리고 이 시대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은 충청인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대 정신이 별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해방 시대 정신이었고, 그 다음에 48년까지는 건국, 그 다음에 북으로부터의 남침을 경퇴하는 것, 그리고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지금은 김경진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5대 강국 또 7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동반성장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을 동반성장으로 동반성장 정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반성장이 도대체 뭐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면서도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는 7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그리고 한국입니다. 여기서 한번 들어본 그룹 아닙니까? G7이라는 게 바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플러스 카나다입니다. 그 카나다에다가 이름을 한국으로 바꿔놓으면 바로 그 G7이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토론토 대학 가서 최근에 세미나를 했는데 성질이 급하다가 보니까 한국이 이제 세계 경제 7대 강국이라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교수가 그럼 너희가 G7 국가란 말이냐? 그렇게 해서 좀 당황했지만 물러설 수는 없어서 according to my definition, 내 정의에 따르면 그렇다. 그랬더니 what's your definition? 네 정의는 뭔데? 그래서 50-30 클럽, 50, 100만 인구에 30천 1인당 국민 소득이 내 정의다, G7의 정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2021년에 웅크타드라고 UN 무역개발 회의에서 한국을 국가 분류해서 A그룹에 있던 걸 B그룹으로 옮겨놨습니다. 웅크타드는 세계 각국을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A그룹은 아시아, 아프리카, B그룹은 북미, 서구, 대양주, C그룹은 중남미, D그룹은 동물아파인데 한국이 당연히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A그룹에 있었습니다만 2021년 10월에 웅크타드가
저희가 한국을 A그룹에서 B그룹으로 옮겨놨습니다. 물론 우리뿐이 아니라 일본은 그전부터 B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만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에서 B그룹에 속한다는 이제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로 강한 경제 대국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경제는 지금 어두운 면이 심각합니다. 우선 성장의 기조가 저성장 트렌드로 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김영삼 정부에서는 평균 4%, 김대중 정부 5%, 노무현 정부 4%, 이명박 정부 3%, 박근혜 정부 2%, 문재인 정부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만 아마 1%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성장 국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양극화 현상이라고 각종 격차가 점점 크고 또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득 격차만 따져본다면은 지금 제일 돈 잘 버는 1%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15%를 가져갑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돈 제일 잘 버는 10% 사람, 상위 소득 10%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47%, 약 50%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10%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반을 가져가고 나머지 반은 90% 사람들이 나누어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한국 경제가 저성장 양극화로 신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2048년이면은 어떤 사람은 정부 수립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건국이라고 합니다만 건국 100주년 기념인데 그해 저는 확고하게 한국이 G5건 G3건 G7건 어떤 확고하게 경제 대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면 먼저 우리가 해결할 것이 현재 단기적으로 안고 있는 저성장 그리고 양극화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전 추상적으로 말하면 동반성장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경제가 더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좋아지려면은 가게가 소비를 많이 하고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외국에 수출도 많이 해야 되는데 수출은 외국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것이고 소비는 증가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게 바로 소비 증진 정신이라는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 저는 10여 년 전부터 한국 경제가 살려면 투자가 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투자는 누가 합니까? 기업이 아니었습니까? 기업은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는데 지금 대기업도 투자를 안 하고 중소기업도 투자를 안 하는 것이 20년, 30년 된 것이 사실입니다. 대기업은 돈은 많은데 정말 돈이 많아요. 대기업은 얼마나 돈이 많으냐면 윤 대통령이 취임하니까 저 50조, 저 60조 앞으로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결국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니까 우리는 120조 투자하겠다고 하는 기업까지 있을 정도로 매 좋은 일 있을 때마다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하는데 투자를 안 하는 것은 한국의 대기업 정도면 첨단 핵심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첨단 핵심 기술이 없습니다. 원천 기술 정말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투자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한국의 R&D 지출이 얼마인데 질문도 합니다. R&D 지출이 세계 5등이고 경제 규모에 비해서 제일 많다고 그렇지만 그 R&D 지출 중에 대부분은 R에 대한 지출이 아니라 기초적인 것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D에 대한 지출, 개발에 대한 지출입니다. 그리고 그 알량한 R에 대한 지출조차도 원천적인 것이 아니라 남의 아이디어에 다듬기 정도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반도체도 사실은 미국 아이디어에다가 좀 다듬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대기업이 투자를 늘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D에서 R로 또 R도 리파이먼트에서 리서치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이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은 최고급 기술은 아니라 할지라도 투자할 때는 아무튼 돈이 없습니다. 근데 대기업은 돈이 무지하게 많아서 제가 정확한 통계는 요새 거는 못 봤습니다만 30대 그룹이 갖고 있는 돈은 1000조 원은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고 치고 태어난 날부터 오늘까지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100만 원씩 써와도 아직 1조 원 다 못 쓸 정도로 1조 원은 큰 돈입니다. 하루에 100만 원씩 쓰면 1년에 365일이니까 3억 6,500만 원이죠. 1000년이면 3,655억 원이죠. 50억 원이죠. 2000년이면 7,300억 원 아니겠습니까? 7,300억 원이면 1조 가려면 아직도 멀었죠. 예수님이 2023년 전인지 2027년 전인지 언제 태어났는지 모른다고 합니다만 1조가 그렇게 큰 돈인데 1000조의 돈을 갖고 있는 30대 그룹들이 현재 투자하게 됩니다. 그 돈을 어차피 투자 안 할 바에야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도록 단지 합법적으로 그리고 스무드하게 흘러가도록 유도를 어떠냐 해서 제가 제시한 것이 동반성장 아이디어입니다. 했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해서 이미 들어간 대기업은 몰라도 아직 안 들어간 대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고 정부가 많은 발주를 하는데 대기업이 만드는 거하고 중소기업이 만드는 거하고 비슷비슷하다면 정부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사라. 또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지난 30년 동안 정말로 이익 많이 올렸습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에 대기업은 사실은 결과적으로 신났습니다. 왜 신났냐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눈 감아주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 부두주문, 서면 주문이 아니고 부두주문하는 거, 납품 거 후려치는 거, 또 기술 탈취하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한 것으로 해서 대기업이 돈 번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보고 중소기업한테 시혜를 베풀려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중소기업에 돈을 돌리면 어떠냐 하는 것이고, 그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제가 이게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외국에서 다 하는 겁니다. 대기업이 이익이 많이 나면은 중소기업한테 그 일부를 넘겨주면 중소기업이 고용 안정이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테니까 좀 하라는 것이 초과 이익 공유제입니다. 이런 걸로 해서 중소기업이 돈이 생겨서 투자를 하면은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면 소득이 늘고, 소비가 늘게 되고, 그것이 경기를 활발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물건이 많이 팔리면 투자가 또 기업이 더 투자를 더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경기가 활발해질 뿐만 아니라 이 연결고리에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양극화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2048년에 G5가 예를 들자면 이 뿐만 아니라 동반성장 사회, 기회는 똑같이 주어지고 경쟁은 공정하다고 느끼고 또 패자들이 다 부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반성장의 요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반성장은 왜 충청인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은 제가 평소에 생각을 깊이는 안 해봤는데 오늘 강의를 위해서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읽어드릴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다 들리시죠? 네. 충청이란 충은 모든 일에 희애를 가지고 중심을 잡고 있는 마음이며, 청은 맑고 선명하며 거짓 사념이 없고 탐욕이 없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이나 공자님이 말씀하신 철학의 최고 가치는 중도와 중용사상입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침 없이 떳떳하며 변함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해서 두 극단을 떠나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공명한 길이 바로 충청 정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도의 속성 중 또 하나의 노선은 불의에 반대하는
정의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 정신이 자랑일 수 없습니다. 아까 권정현 선생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일본의 강점기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의인들이 충청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다 알려진 사실이 아닙니까? 독립운동가가 많지만 몇 분만 소개하자면 대표적으로 신채호, 이상천, 이상설, 한봉수, 신규식, 윤봉길, 유관순, 김자진, 한용운 선생들 등 의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분들의 공적을 다해서 말씀드리기 않겠습니다. 그런데 충청인들이 더 매력적인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정부 건국 후에는 박정희 대통령 초기까지만 해도 영호남의 지역감정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지역감정이 심화되어서 오늘날까지 영호남 중심 보수 진보로 갈라져서 진영 싸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인들은 국가 발전의 균형을 잡는 중심 역할을 선거 때마다 해옴으로써 극단적으로 표를 몰아주는 영호남과 달리 항시 양 진영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 주민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된 초석을 가지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충청 정신과 한반성장은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주의 선비는 조화에 있습니다. 조화와 균형입니다. 개인, 가정, 국가, 우주도 이 진리가 깨지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청 정신이 어느 쪽으로 치우침 없이 떳떳하며 변함이 없는 공명한 길이라면 동반성장 정신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빈부, 행복과 불행 등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격차를 줄이면서 함께 삶으로써 국가는 더 발전하고 국민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혹시 진영을 달리하는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보면 싫어할지 모르지만 저는 충청인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한 말씀 더 드리고 저 말씀을 끊겠습니다. 지난해 3월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 대한민국 수립 이후 최초로 충청의 아들이 직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충청인의 사랑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아야 우리 충청인의 양반 자존심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국가 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강의가 부실히 않아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시작하시죠. 이제 일부 시간이 거의 다 갑니다. 이제 잠시 후에 오차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구국 충청인들이 대한민국의 정부가 다 모이시면 왔습니다. 충청 구국포럼 창립대 경과 보고 충청 구국포럼 중앙회 상립대 조직위원장 송준호입니다. 2023년 6월 15일 충청 구국포럼 발기인 대회를 서울시 중구 후암동 만복림에서 충청인 각계 지도층 100여 명이 모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최초 포럼 충청시대와 충청발전포럼으로 명칭을 논의하였으나 발기인대 충청발전포럼으로 개최하여 총회 상정할 선거를 통과시켰습니다. 그 후 각계의 의견을 모아 충청국어포럼으로 명칭을 변경시켰습니다. 상립총회 시에는 1회 하나여 상립준비위원회에서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재를 비롯한 임원을 구성하여
총회의 승인 여부를 상정하여 통과하도록 한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19일 12시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20여 명이 모여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총회 승인받을 것을 총재와 임원 선임에 대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상립총회 날짜를 10월 24일 유엔데이 날로 정한 것은 유엔데이는 6.25 불법 남침에 유엔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첫 사례이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의 좌분 세력에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 대한민국이 심각성을 깨닫고 계기가 되는 뜻있는 날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사실상 사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좌분 세력이 반국가, 반정부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1,500만 충청인이 앞장서서 위기 나라를 구하는데 앞장섭시다. 이것으로 경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창립총회에 제가 총재로 되리라도 생각도 안 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총총회 향후에 30년 이상 6분의 총재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늘 조직 담당 공동대표 수석부 총재로 역할만 했지, 마지막에 총재 한번 해보라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쓸 데가 너무 많아서 그거 저달하려면은 놈이 돈을 좀 잘 뜯어서 받쳐서 총재님 잘하도록 모시기는 잘하지만 제가 직접 하려면은 이게 참 솔직히 해서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총체하고 중앙회 총재를 제가 아는 거지 못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봉사하는 게 그 무슨 총재 한다고 되는 겁니까? 그러나 이번에 총재 하려면은 그래도 좀 돈을 써야 될 건데 5제1 153이라는 거는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뭐냐? 왜 153이냐? 베드로가 예수님이 열로 한번 던져봐라 해서 던졌는데 153마리의 고기가 말하면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153입니다. 거기 153 솔루션 에너지가 비전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1조 원 뜰 수 있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대단한 회사인데 그 회사에 우리 집안 인척되는 내가 애라고 설정은 있던 사람이 내 집안 동생들 바람이 그 사업에 성공을 해서 회장을 맡아주시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달에 우리 마누라한테 1,000만 원을 벌어서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돈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쓰는 사람이라 앞으로 버는 거는 앞으로 한 1년 동안은 우리 안식구한테 안 갖다 주고 바로 이 구급 포럼에서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총재를 한번 해보라고 하길래 제가 제 돈도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총재를 맡은 거지 너미 돈만 갖다가 쓴다고 제가 총재 맡은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구는 수박이 좋아하는데 바로 3.1 독립운동 만세 사건을 작곡가 김동진 아버지 김마식 씨와 함께 평안남도 안주에서 바로 독립운동을 일으키다가 6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33세 작곡하신 대한민국 독립운장 민족장을 수상받은 바로 친손녀가 저희 안식구 전욱이라는 사람입니다. 혼자 앉지 말고 저하고 일하는 자리에 앉자고 그래서 밤새워서 저하고 함께 전욱이라는 그래서 이선우가 고향에 가면은 이선우는 장가하는 거는 잘 들었다 이런 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아까 여기 메인스테디움에 앉았는데 송마영 뭐 이번에 공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저 세종시에 지구당 위원장 세종시 협의회장을 맡고 있고 또 이번에 공천 받아서 국회에 출마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마영 위원장님입니다. 밥 먹기 전에 여기 세종시에 최위석이라고 이런 최세령이라고 하는데 경상도 저 포항입니까? 근데 거기서 충청도 예산 홍성으로 시험와가지고 이장 총재 세 번째 출마했을 때 제가 선대위원장 맡아가지고 홍성 연락소장을 맡았는데 아니 충청도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보니까 경상도가 충청도에 와가지고 시험 와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건데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여겨 봤는데 세종시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자리를 틀고 있더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최세령 씨나 나나 좀 목소리가 크고 바른 말을 잘하기 때문에 놈들이 이선우 옆에 잘 안 올라오고 그럽니다. 깡패 오야붕이고 뭐 암만 쓴 놈이고 뭐 무서워하지 않는 이선우하고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 세종시에 있는 최세령이라는 사람이에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하고 성질이 비슷한 사람. 그래서 제가 부탁했습니다. 우리 송마영 우리 위원장님은 내가 아끼는 정지석 정성무 장관 아들 뭐 그런 나이로 우리 송마영 적극적 시절에 나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세령 우리 거기 학기 전지선 우리 3명이 오셨습니다. 네, 거기 자 이름을 금방 또 까먹었는데 거기 전인선 씨하고 또 있죠.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최세령 씨 일어나세요. 네. 대전에 무슨 선거 때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최세령이가 대단한데 이 사람 좀 움직여달라고 그래. 최세령 움직이는 이 사람다. 왜? 지가 통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이나 나는 늙어가는데 이제는 바른 말을 그만하고 우리도 말을 좀 점잖하게 합시다.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송마영 함께 우파를 뭉칩니다. 우파는 갈라지는 게 안됩니다. 우파는 뭉쳐야 됩니다. 이성이 너무 가만히 보니까 안 됩니다. 우파가 뭉쳐야 됩니다. 우리 신재원 우리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신재원 한반도당 총재님께서 오셨었는데 아까 내가 안내를 했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네 가셨는가 보군요. 그리고 이영수 경상도 산하인으로서 이상 총재 때부터 나와 함께 바로 한국판에 있을 때마다 대선 총선 때마다 목숨 걸고 전투 위에 훈장을 거는 사람입니다. 이영수 우리 회장 맡고 왔다가 기금만 내놓고 갔는데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100만 원 하려다가 회비를 너무 회비를 내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85만 원 선물 들어왔습니다. 그럼 박수 한번 해주시. 이영수 제가 100만 원을 발표하다가 제가 나온 거 그런 것 같아서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김봉군 김다현 가수 김다현 아시죠? 한참 마사장도 7위 이제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 충청도의 딸 아이고 김봉군은 청학동 종산남도잖아. 아니요 거기 김다현이가 충청북도 신천에 국민학교 1학년 때 이사 왔다. 그러니 충북 항무회장 김정구 회장이 저에게 전화 와서 역시 충남에 이선호가 좀 선배가 좀 다음에 30년 했으니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제가 충청도 출신 100만 명 이상을 제가 인터넷에 머리를 동원해가지고 김정구 우리 회장이 52만 명 문자 보내고 그렇게 해서 김대현을 충청도 딸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마사장집 7위를 3등으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안건이 세 가지입니다. 제1호위원 정관 제정인권, 제2호위원 총재 추인인권, 제3호위원 임원 선임권 무임인권을 동시에 상정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정관을 유인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또 사전에 여러 번 또 카톡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또 일반 사회단체 정관을 해서 모범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원한대로 가게로고자 하는데 이게 없습니까? 네, 이게 없어서 박수로 정관이 원한대로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총재 선임은 준비위원회에서 선임을 해서 총회의 서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다시피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라고 애를 썼습니다. 정말 애국심이 누구보다 강하고 애양심도 강하고 여러 가지 조직력과 설득력과 추진력이 출중하고 또 전국 생활 지도자들을 88명을 교육해낸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그런 노력을 했고 또 현재도 사회단체 총연합회 총재를 맡아서 수고하고 있는 이선우 박사를 우리 총재로 추대하기로 내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이선우 박사가 초대 총재로 승인됐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임원이 있는데 기타 임원은 이대로 다 선거할 수 없기 때문에 신임 총재에게 모든 선임권을 의무하고자 하는데 이게 없습니까? 네. 모든 권한을 신임 총재에게 의무하고 있습니다. 92세 주추이신 우리 박준현 총재님부터 추대표를 드리겠습니다. 추대표! 대표 명예총재 박정현 우리 사람을 우리 정관 규정에 따라 고향 사랑, 나라 사랑을 위한 충청 구구포럼 대표 명예총재 추대합니다. 대표 명예총재 정찬, 안기문 명예총재 박태권, 명예총재 나경원, 총재 이선우, 공동총재 송진호, 김기호, 이정우. 사실 현직 국무총리가 이 포럼에요. 대표 명예총재 하는 경우는 그렇게 드문습니다. 우리 정관의 명예고문은 흉천 출신 국가 수반을 한다. 당연지 수반을 한다. 그러나 추대표는 대통령 임기 끝난 다음에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해주시기 여러분 송진호 총장님 그리고 이정국 김기호 총장님 나오세요. 우리 옆에 앉으세요. 이러고 오셨으니까 우리 김미원 회장님은 사실 제일 먼저 소개하려고 했는데 아까 소개하셨습니다. 우리 이내예비 멋있죠? 우리 김무현 한문학 박사시고 표 박사시고 평균관유련의 교육원 원장이십니다. 여러분 어서 보내주십시오. 최고의 시대 최고의 석강이십니다.
역사적인 충청구국 포럼 창립식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운찬 총리님께서 기조연설을 하셨습니다. 우리 격려박수 드립시다. 우리 총리와 총리님하고 저하고는 고향이 같습니다. 제가 이인면이고 천면. 충청도에서 모처럼 대통령이 나오셨습니다. 충전의 고장인 충청도, 이제부터 나라를 구하는 역할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60년간 동양 고전 명실공함을 가지고 의정부의 경민대학 이런 데서 최초로 효를 중심으로 한 휴학과를 만들어서 이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분. 이게 인의 여지가 인성교육의 핵심입니다. 인의 예지 신이 동양구조인데 다 아시겠지만 이 사유가 네 가지를 꼭 매겨야 돼요. 떨어지지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 네 가지를 매는 정신과 육체가 꼭 지녀할 것이 인의 예지. 이걸 모르면 싸가 죽는 놈인데 싸가 죽는 놈이 욕하다 봅니다. 동방예의지국을 만든 게 대한민국이 인의 진신을 가지고 동방예의지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인성교육을 살려서 돈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사람 되는 싸가지 교육을 충청인이 모두가 앞장서서 온 국민을 이끌어나가는 선도자 역할을 해서 좋겠습니다. 우리 총님께 이걸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기계가 살아계신 분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충청도가 그리고 적어도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나라를 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진행하시고 앞으로 나오시죠. 우쇼프의 송진호, 우리 사람은 정권 규정에 따라 나라 사람, 고랑 사람을 위한 충청 포럼 공동주의라고 주장합니다. 대표명 총재 반기문 민사무총장, 정천 전 국무총리, 박태원 전 국회의원, 총재 박태원 전 충남도지사, 나경원 전 국회의원. 내용은 같습니다. 이정보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명예총재로는 안상수 우리 인천시장님을 명예총재로 했습니다. 아까 칸이 너무 많아서 그다 못 썼고 명예총재로 그러니까 나타나야 됩니다. 무슨 회의 때. 그리고 제가 문자 보내면 전화라도 한 통하지 않은 사람은 솔직히 없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름 잘못 올렸다가 또 이건 독립운동과 같은데. 그래서 안상수 회장님은, 안상수 인천시장님은 좀 늦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명예총재로 늦게 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명예총재로는 안상수 인천시장님, 그리고 박태원 전 충남도지사님, 그리고 오장석 총재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학기 시작을 했습니다. 몸이 좀 아프시다고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그분 명예총재. 그리고 여자분 중에 나경원 사선 국회의원이고 원내대표 이런 분을 명예총재로 했고, 명예총재는 앞으로 추후 몇 분 더 모시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임 공무원으로서는 우리 이선 국회의원이고 또 향후에 관심이 많은 노철래 의원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노철래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예. 이번에 3선 도전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임 고문으로서 유은찬 전 의원님을 상임 고문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송명대 의원님을 상임 고문 겸 대전 지역의 공동 상임의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회의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런 거 미치할 필요 없어요.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전현희 국회의원 장차관을 상임 고문으로 모셔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명예고문은 충청 출신 대통령을 명예고문으로 한다. 당연히 임명한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권을 생각 받았어요. 그 다음에 지도고문으로는 심대평 충남도 도지사, 이원종 충남도 도지사 이런 분들을 또 하고 현직만 하니까 맹성맹동해서 전직만 하니까 현직 충남북 대전 세시장 현직 지사를 지도고문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그리고 서기고문으로는 제가 개인 트루톡으로다가 다 알려드렸습니다만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원로를 특임고문으로 모셨는데 일일이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도고문 중에 명예지도고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우리 동대문 의뢰 특별하게 고전하실 분이기 때문에 동대문 의뢰 김경진 의원을 명예지도고문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의장으로는 경태희 교노시가 대사 충북 출신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상임의장으로서 충남 지분으로는 신광문 득도사랑의 중앙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신광문 회장님 계십니까? 신광문 회장님. 신광문 회장님. 해양남기회 정용산 공정과 상식 교수단의 상임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얘기해주세요.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동 상임의장으로서 서울 지역에는 몇 분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아까 이호영 서울에 사시는 이호영 선생님을 부산 2030 부산 엑스포 컴퓨터쇼 시민 컴퓨터쇼 상임의장님을 서울 지역의 공동 상임의장으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 지역은 넓기 때문에 한 분 더 모셨습니다. 김용석 우리 공주 출신의 김용석 용산에 사십니다. 태연기원 회장님을 공동 상임의장으로 모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 지역에는 윤금혁 경기 광주 강구의 회장을 역임하셨고 또한 대한전심사 중앙회 회장을 역임하신 유기모 회장님을 공동 상임의장으로 모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시면 중국의 사무회장 김문재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 계십니까? 일어나보죠. 예, 함께 노천회의를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일일이 제가 본명을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 지역에 김진영 하남시 항우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6명이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네, 일어나셔서 발표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아산 지역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까운역에서 당권 장관 소개를 해야 다 소개를 받쳐서 지금 실례를 했습니다. 개념문 낭독하겠습니다. 김기호, 이정복 공동총리 앞으로 나오시고. 자, 오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면서 제가 이제 제 중요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일본에서 온 황혜자 황회장님 시조국가 전에 한인의 회장이십니다. 많은 돌봄을 하고 계십니다. 박수 보내주셔야 합니다. 일본에서 직접 왔어요. 그리고 동남아 지역의 유성복 회장님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유성복 회장님 그리고 안희석 우리 사모님하고 함께 오셨습니다. 말레이시아 축제하고 회장을 역임하셨고 민주평통 말레이시아 회장을 역임하고 계시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기업자도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송장준 어디 있어요? 송장준 회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저쪽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사모님하고 함께 나오시고 노웅 텍사스의 한일 회장님 모셨습니다. 뒤에 있으면은 앞으로 나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하고 친한 분들 이제 소위 저 가까우신 분들은 이해해 주셔야 돼요. 다 소개를 하는데 손님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제 입장이기 때문에 멀리서 오신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미국에서 왔는데 뉴저지 한일 회장님이십니다. 박수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송장훈 텍사스 한일 회장을 했고 전 한일 축제 한일 회장을 했고 전 한일 회장을 해주신 부부가 올라오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셔야 합니다. 부인은 한글학교 회장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텍사스에서 송장준입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나의 축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평일생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내자 네, 제 스스로 한글학교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의 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뉴욕에서 온 노공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도시 뉴욕에 오시면 특히 우리 충청인들 열렬히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최해 주신 우리 이성호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기 이은철 충남도에서 오신 이은철 우리 그리고 박수가 만드시는데 올라오세요. 충남서 홍해공원 각국이 운동 책임자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런 기능도 내주시고 어제 충남도지사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충남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이따가
말씀 듣고 아까 종관시정회의에서 이래야 하면서만 준비위원회에서 이음 설립회를 구성해서 총재 임원을 전부 뽑아서 총회 승인을 하는 이렇게 했는데 아까 감사 성추를 준비위원회에서 내정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는 총재 추대위원회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정관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정한영 우리 감사 이기혁 대령 정한영 우리 국제하고 중앙회 감사 대변마신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강길자 여성분들의 한 분인 내정되신 인천 지역의 강길자 회장님 나오세요. 인천 청라지역 전 회장이십니다. 강길자 회장. 자, 빨리 나오세요. 아르투시 국민연합 총재를 역임하고 있으며 또한 총체하고 중앙회 감사시고 그리고 노기업체의 회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정한영 대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마리 대령이 별 4개보다도 더 기가 세고 공부도 잘하고 육군대학 출신이고 뜻한 바 있어서 그냥 예편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강길자 화가이시며 동화와 그림을 국전 작가입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총회에서 감사도 뽑고 뭐 임원 다 뽑고요. 거기 정관회의에서 이번만은 1회 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식사하시고 이따 가실 때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찍자 그러는데 듣다 보면 이게 시간이 좀 너무 이제 그럴 것 같아서 이따 찍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부 순서 안영도 회장님 오셨습니까? 안영타진으로 오신 안영도 도시농구 인상을 대표하시는 도시농구 안영도 회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50만원 기부하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오신 분인데 앞으로 나오세요. 두 분 다. 안영도 회장님. 그리고 이대훈 회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그러는데 이대훈 회장님, 이대훈 전 회장님. 안영도 회장님 그만한 것이고 아까 오신 분. 회장에서 오셨는데 인삼 생산공사